여러 종류의 칩에서 이 선을 보셨을 텐데요. 우선 이 선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에 도움이 됩니다.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선 안에 저장돼요. 또한 선은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듭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대시보드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죠. 자동차에 졸음 감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속도, 바퀴 각도, 차선 이탈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인지를 파악해요. 졸음이 오면 차량에서 여러 가지 오디오 신호가 울리고 커피컵 표시 등이 깜빡이기 시작하죠.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에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이 과정에서 용기가 부풀어 오르고 내부에 고압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제리캔에 왜 손잡이가 3개나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디자이너의 영리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 혼자서 용기를 들고 다닐 때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서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도와주고 싶다면 각자 측면 손잡이를 잡으면 돼요. 최초의 청바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청바지를 입었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름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어요. 스티커 메모는 접착제가 종이 전체에 작은 얼룩처럼 고르지 않게 퍼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얼룩 중 일부만 메모를 붙인 대상의 표면에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떼어내 다른 물건에 붙여도 접착제가 모두 사용되거나 먼지로 덮일 때까지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탄산음료 병은 항상 액체와 뚜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는 병이 가열되면 팽창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병에 틈이 없으면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병이 깨질 수 있어요. 또한 음료를 따를 때 가스는 기포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음료가 넘칠 가능성이 높죠. 틈새는 이 문제에도 도움이 돼요. 치실은 치아에 매우 유용하지만 사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손가락에서 자주 빠지거나 엉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치실 한 조각을 찢어 양쪽 끝을 묶어서 사용하면 훨씬 사용하기 쉽고 손가락을 다칠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페트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까요? 병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모양이 유지되지 않죠. 대신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탄산음료 병뚜껑 아래의 부드러운 둥근 부분은 탄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줘요. 이 부분이 없으면 탄산음료는 구입하기도 전에 금방 펑크가 날 거예요. 이쑤시개를 사용한 후 이쑤시개를 놓을 곳이 없다면 첫 번째 홈에서 납작한 끝을 잘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이쑤시개에 사용한 부분이 테이블에 닿지 않도록 홈이 파인 부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위한 임시 스탠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한쪽에 일종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한 쌍을 나누기 전에 그 덩어리를 떼어내세요. 이제 초밥을 먹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이 스탠드에 스틱을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도넛이 고리 모양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과하게 익고 안쪽은 덜 익어 끈적거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 겉과 속이 동시에 익어요.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스토퍼 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펜의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들어있어요. 젤은 안료 입자가 부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합니다. 스토퍼액의 주요 역할은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해요.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에서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일부 버튼 다운 셔츠에는 칼라 뒷면에 단추가 숨어 있어요.
이 버튼의 주된 목적은 넥타이가 칼라 아래에서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뒷면의 로커 루프는 셔츠가 구겨지지 않도록 후크에 걸어두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퍼는 특히 2개의 슬라이더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외부 링이 추가돼서 잠금 장치를 연결하고 나쁜 손길을 방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구급차에는 차량 전면에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4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 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에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에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의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의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옷들은 대부분 쓰레기 매립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옷을 기부하고 중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옷을 처음 입었을 때처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는 생명을 구하는 세탁 비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세탁 팁이 사실 속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셔츠를 세탁기에 넣을 때 단추를 잠그고 넣어야 한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지퍼를 잠그면 지퍼의 이빨이 다른 옷의 천에 걸리지 않으니까 지퍼를 닫아두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셔츠의 단추를 잠그면 단추망과 단추구멍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추가 제자리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세탁 방법이다. 이건 속설일까요? 사실일까요? 이는 세탁에 대한 또 다른 오해입니다. 옷에 묻은 세균을 없애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뜨거운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서도 세탁이 가능한 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원단 표면의 얼룩을 제거해야 한다. 사실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감의 앞면부터 물과 비누를 얼룩에 바릅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뒤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쪽에서 얼룩을 처리하면 얼룩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얼룩을 안쪽으로 밀어넣지 말고 표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세요. 음악 감상은 언어 학습에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신화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는 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문법 규칙을 따르진 않죠. 노래는 비공식적인 표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음악이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고 어휘에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노래입니다. 네, 알파벳 노래요.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어느 쪽이든 수면에 관한 사실과 잘못된 상식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이 가장 오래 잠을 자지 않은 건 11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도시 전설일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랜디 가드너는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보낸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어요. 스탠포드 수면연구원인 윌리엄 C. 디먼트 박사가 수행한 실험이었는데요. 의사는 랜디 가드너의 수면 활동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했어요. 가드너는 11일 25분 동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 수면 부족에 익숙해진다.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신체, 특히 뇌는 잠을 적게 자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많은 연구가 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낮에 더 졸린 기분이 드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신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주간 업무 수행 능력, 집중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성인은 5시간 이하의 수면이 필요하다. 사실일까요? 이건 쉬운 이야기예요. 신화입니다. 국립수면재단의 전문가들은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을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으로 권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어 짧은 수면 후에도 상쾌하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예외예요. 400만 명 중 1명 꼴이죠. 언제 어디서나 잠들 수 여러분의 차에는 전혀 몰랐던 숨겨진 기능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차량은 후드 아래의 모든 것이 컬러 코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점검해야 할 사항을 훨씬 쉽게 알 수 있어요. 딥스틱, 오일캡, 냉각수와 같은 거요. 브레이크와 워셔액도 볼 수 있어요. 검은색이나 회색은 정비사에게 맡기세요. 차 계기판에서 눈송이 모양의 경고등을 본 적 있나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가 아니에요. 이건 외부 온도를 나타내는 센서예요.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도로에 위험이 있을 때 활성화돼 불이 켜집니다. 때로는 오디오 경보 또는 대시보드에 도로가 빙판길이라는 걸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타이어로 변경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차량은 여름에 대비한 추가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햇빛 가리개 같은 거요. 여러분의 차량에는 보너스 기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햇빛이 앞에서 비치지 않을 때에도 가리개를 옆으로 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떤 가리개는 확장되기도 해서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만일 늘어나는 가리개가 없다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선바이저 익스텐더를 구입하세요. 온라인에도 있어요. 익스텐더는 기존 선바이저 또는 창에 부착하여 그늘막 범위와 가시성을 개선합니다. 집에 있는 숨겨진 기능도 찾아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 냉동실에 얼음을 만드는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아마도 얼음틀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음틀은 특정한 모양으로 생겼고 물이 맨 위에 한 층을 더 형성하도록 채워야 합니다. 2층은 틀을 비틀면 얼음 덩어리가 깨져서 나오도록 해주기 때문에 얼음을 더 빨리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얼음을 꺼내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븐의 열이 너무 높거나 온도를 더 잘 조절해야 하는 요리를 해야 할 경우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븐의 손잡이를 빼면 뒤쪽에 눈금 나사가 달려 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를 빼고 원하는 대로 조정하세요. 우선 오븐을 에너지원으로부터 꼭 분리해야 해요. 부엌의 스토브와 차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후드가 있어서 안을 들여다봐야 할 때나 청소를 해야 할 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엌 스토브의 윗부분을 자세히 보면 뒤쪽 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경첩이 보일 거예요. 그걸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고 그 안에 쌓인 때를 닦을 수 있어요. 왜 접착제가 병 안에 붙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답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좀 복잡해요.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PVA 접착제는 폴리머라는 분자와 물을 포함합니다. 접착제가 나오면 물은 증발하고 끈적끈적한 폴리머만 남습니다. 슈퍼 접착제는 거의 그 반대예요. 슈퍼 접착제는 공기 중에 수증기와 부딪히자마자 굳어지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참조와 참고 문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모든 정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포맷해요. 가능한 한 많은 화초들로 둘러싸여 있고 싶다면 화초가 물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흙에 꽂으세요. 단순히 식물의 표면을 보는 것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흙 속으로 손가락이 5에서 7cm까지 넣었을 때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화초가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제한된 깊이 때문에 작은 화분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초를 기르기 전에 항상 그 식물에 필요한 물과 햇빛을 조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항상 입는 옷이 있고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옷장 뒤에서 잊혀지고 있는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옷이 어느 것인지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선 모든 옷걸이를 뒤로 향하게 합니다. 만약 좀 더 공을 들이고 싶다면 옷걸이에 테이프를 붙이고 각각의 시작